여러분들한테 그 임대 물건 작업 파밍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 이 파밍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그 에이전트 분들께서는 이 파밍의 중요성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중개 업무를 시작할 때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요. 예, 인제 모든 업무의 인제 시작점이 이 파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매매 물건이 아닌 임대 물건 물건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나 인제 리테일이나 아니면 오피스 임대차를 주로 하시는 에이전트 분들께서는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대 물건 처음에 인제 물건 작업하시는 분들을 한테는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어 그 그런 거죠. 인제 본인이 인제 스스로 '잡상인 취급을 받는다.'라는 생각들을 좀 어 가지게 되면서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밍의 업무 포인트는 뭐 누차 강조를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이 파밍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계획 없이 나가서 파밍을 하게 되면 그만큼 얻는 소득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파밍을 나가기 전에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그리고 또 이 파밍은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아마도 만약에 2-3년 정도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향후에 5-6년 이상 이 파밍을 지속적으로 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밍 같은 경우는 한 번 나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나가고 또 반복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6 개월 전에 한번 그 업체를 방문했다고 해서 네, 거기를 다시 방문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갔던 데를 또 반복적으로 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밍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제 물건을 의뢰받기 위한 행위죠. 예. 그런 어떤 일련의 작업들은 예, 이렇게 계획적이고 정기적으로 하시면서 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뭐 좋은 물건, 괜찮은 물건을 예, 의뢰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자, 제가 계획성 있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사전 계획하고 인제 준비물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텐데요. 사전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 계획 같은 경우는 뭐 가맹사 인근부터 파밍을 시작하는 게 맞겠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가맹사 위치는 뭐 저기 노원구에 있는데 지금 노원구에는 없습니다마는 예, 노원구에 있으면서 영업은 강남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강남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노원구에 있으면 노원구 상권을 먼저 파악을 하고 예, 노원구에 있는 물건 작업을 먼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럼으로써 노원구에서 조금 더 뭐 발전을 하게 되면 뭐 동대문 상권이라든가 뭐 이렇게 예, 점진적으로 파밍의 영역을 넓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무작정 그냥 나가는 것보다 내가 이번에 파밍을 나가서는 '내가 몇 개 업체는 방문을 해야 될 거야. 또 해야 되겠어.'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맞춰서 인제 계획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파밍이라고 하는 것은 누차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업무의 성과를 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파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기 때문에 인제 주간 단위로 예, '이번 주는 내가 3일 나갈 거야. 4일 나갈 거야.' 또 그렇게 되면 월간 '며칠을 나갈 거야.'라고 하는 것이 계획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것은 자, 일 주일은 우리가 근무하는 날이 5일 정도 되죠.
예. 그렇게 된다고 보면 무조건 3일 이상은 파밍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 어떤 면에서 볼 땐 3 일이면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인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또 어떤 물건을 의뢰받거나 하게 되면 데스크 작업이 좀 있겠죠. 예. 그 데스크 작업 까지 같은 시간대 안에 수행을 하려다 보니까 예 요심 같아서는 주 4회 이상은 좀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인제 이 가맹사 인근의 상권부터 파밍을 나가긴 하지만요. 동네마다 어떤 먹자 상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예, 다 있는데 어 그중에서도 인제 역세권이라든가 중심 상권 위주로 해서 예 파밍 나갈 대상 지역을 선정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만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음 이 권역을 한 8개 정도로 권역을 나눠 주면 좋아요. 어 자, 강남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자, 하나는 강남역 일대, 다음 번은 뭐 신사역 일대, 뭐 청담역 일대, 이렇게 8개 권역으로 분류를 해서 이 8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파밍을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역이라고 해서 강남역만 계속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강남역 상권을 한 이틀 정도 파밍을 하시게 되면, 자, 그다음에 신사역에서 또 한 이틀 정도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인제 뭐 청담 쪽에 가서 또 이틀 정도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8 개가 다 순환이 되겠죠. 그러면 아홉 번째는 다시 강남역 쪽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환해서 파밍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자, 8개 정도를 갖다가 한 달 안에 끝나는 그런 계획들을 잡으시면 좋아요. 즉 다시 말해서 한 주에 5 일이라고 했죠. 여기서 2개 권역을 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권역을 다니면 하루에 한 권역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일 주일에 4일 정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월요일 날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요일, 수요일은 강남역을 갑니다.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은 신사역을 갑니다. 그다음 주에는 화요일, 수요일은 뭐 청담역 쪽을 갑니다. 이렇게 해서 순환하게 되면 이 8개 권역이 한 달 안에 다 여러분들이 파밍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다음 달 한 달, 그러니까 아홉 번째 파밍을 나갈 때, 그죠? 그러니까 세 달이 돼서 처음에 나갈 때 다시 강남역을 예 다니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자, 그러면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물건 작업을 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 뭐 죄송한데? 지금 임대 위주로 지금 파밍을 나가는 거죠. 그렇기 그, 때문에 물건이 접수될 수가 옆에 있다. 새우깡 옆에는 제가 지금 저 말고 다른 마이크가 그거 켜져 있는 것 요즘에 같은데 조금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 접수장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나가셔야지만 물건을 의뢰받을 때 빠짐없이 기재가 가능하겠죠. 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께서 이미 각 가맹사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선배님들이 그 물건 접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거를 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건 접수장에 기재를 할 때 급한 마음에 뭐 "전용 면적이 얼마입니까?", 뭐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권리금이 뭡니까?", 이런 것들은 다 물어보시는데, 간혹 가다가 임대차를 물건을 의뢰한 사람의 정보를 빠뜨리고 그냥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보입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미처 못 물어봐도 그 물건을 의뢰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 그다음에 그 사람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 예,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다 적게 되면 차후에 예 미처 질문하지 않았건에 대해서는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빠뜨리고 나오시는 경우는
자료를 좀 더 많은 자료를 알고 싶다라고 할 때는 거기를 다시 또 재방문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의뢰하는 의뢰인의 정보를 반드시 예 기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사 소개서 있는데요. 자, 회사 소개서 우리는 지금 아마 각 가맹사에서는 범용성이 있는 회사 소개서가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뭐 매매도 있고 임대도 있고 또 리테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임대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건 작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회사 소개서를 뭐 간단하게 한 장짜리 뭐 앞뒷면을 해도 좋고요. 여기에 이제 임대 관련 실적 위주로 해서 그 회사 소개서를 준비해 가면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명함이죠. 예, 명함은 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명함을 쓰고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 물건 작업에서 쓰이는 명함은 그렇게 고급지지 않아도 돼요. 예. 뭐 한 500 장에 뭐 한 2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지금 500 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뭐 한 달 안에 뭐 500장 이상 한 1000 장까지는 사용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파밍을 좀 많이 나가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이제 저널이라는 게 있죠. 네. 이 저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단순하게 인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 이외에도 우리 리맥스가 지금 현재 이러한 어떤 출판물도 발행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대방한테 각인을 시킴으로써 회사의 인지도라든가 우리 일맥스를 뭐 '진짜 작은 회사는 아니구나. 굉장히 규모가 있고 체계적인 회사구나.'라고 하는 거를 인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런 저널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리테일을 한다고 해서 가가호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저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오피스 임대를 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예 한 번씩 전해 드리면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홍보 사인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리테일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물건을 건물주 한테 의뢰받았을 때 어 댁에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죠. 이 건물 1층 같은 경우에 공실이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전단지 같은 게 이렇게 붙어져 있죠.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각 뭐 인근 부동산에서도 뭐 게시를 해 놓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테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현수막을 걸게 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죠. 근데 리테일 같은 경우는 바로 접수를 받은 상태에서 접수장에 다 기재를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바로 유리창이나 이런 거에 인제 붙이시면 되는데요. 그 견본을 제가 잠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사인물 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 보는 거는 거의 뭐 현수막 형태의 그런 어떤 건데요. 뭐 이렇게 어 해도 되겠고요. 자, 아랫단에 보시면은 이게 창문에 지금 붙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인제 중간에 같이 뽁뽁이라고 하나요? 예, 떴다 붙였다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휴대하기도 좋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 지금 이거는 마이스터의 전화번호인데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1533 이지만 우리는 뭐 02 뭐 123에 3456 뭐 이런 거를 적어 놓고 그것을 우리 에이전트분, 공인중개사분이 돌려놓고 받으시면 되겠죠. 근데 요런 것들은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에이전트당 항시 한 5개 정도가 붙어져 있으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개첨을 할 때 그 물건을 주신 분한테는 만약에 제가 계약을 못 하더라도 혹여나 계약이 되게 되면 "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업체를 이제 파밍을 나가는데 이제 업체를 다니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손수 다니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낯설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쭈삣쭈삣하거나 뭐 좀 창피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제가 보긴 하는데요. 우리 중개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그 물건 작업이 그러니까 나의 비즈니스, 나의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 이거는 이제 엄청 단순화된 작업이거든요.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심리적으로 조금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거 좀 내려놓으시고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먹거리가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요. 또 반면에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냥 어떤 뭐 전혀 임대나 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한테 뭐 부추겨서 물건을 내놔라 뭐 이렇게 하는 음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분들도 거기서 장사를 하게 되면 바쁠 거 아닙니까? 사실 자기네들도 어느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나가면 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될 수도 있고 또 나갈 수도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뭐 중도해지도 않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임차 사장이 스스로가 어 부동산을 들여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죠. 그걸 대신해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물건을 접수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결 쉬워질 것 같고요. 자 리테일은 내가 주로 많이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이 업장이나 업소에서는 사실 강남이나 어딜 다 마찬가지지만 점심시간에는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그래서 시간대를 점심시간 이후로 약 2 시서부터 뭐 한 5 시까지 요렇게 에 파밍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굉장히 단순화된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 쭈삣쭈삣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는 죄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또 현재 가게를 하고 계신 분이 좋은 데로 이사 갈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경영 악화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예 '단순한 그런 어떤 작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처음 시작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문고리 놓고 하고 아니면 문고리 잡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때 체류 시간은 5 초가 안 돼요. 예. 저도 뭐 최근에도 이렇게 많이 나가 보긴 하는데 예 여러분들께서는 들어가서 뭐 리맥스가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이런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고요. 예 들어가자마자 뭐 인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입니다. 예 제 명함 하나 올려 놓고 가겠습니다." 예 여기서 덧붙이면 "혹시 이전 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예요. 예. 자 그러면 그쪽의 반응이 어떨까요? "재수없어."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놔두고 가세요." 네 이럽니다. 이게 다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셔도 거기서 또 혹자는 뭐 "마침 우리가 이거를 내놓기로 했는데."라고 해서 물건을 주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영업장이다 보니까 종업원들이 있어서 물건을 내놓지 않으신 분들은 차후에 인제 전화를 해서 "아까 여기 들려주셨던 어느 뭐 식당인데 그땐 종업원이 있어서 제가 말을 못 했는데 내 이 가게를 양수하고 싶다." 뭐 이렇게 또 전화가 옵니다. 예. 제 경험에는 리테일 같은 경우는 예 하루에 50개 정도 들리면 물건이 최소한 1-2 개는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 업체를 방문할 때 이거는 리테일도 마찬가지고요. 오피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물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이 오피스 하시는 분들은 건물에 공실 사인이 없으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보셨는데요. 예 그렇게 된 반대로 인제 공실 사인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거기에 "그 물건을 접수받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쉽겠죠. 예.
근데 인제 문제가 뭐냐면 그거는 내가 제일 나중에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나가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받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자 그러기 때문에 오피스 하시는 분들께서는 특히나 인제 우리나라에서 오피스 임대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뭐 GBD, CBD, YBD 이 정도밖에는 없어요. 예. 자 그러면 그런 데 가서 물건 작업을 할 때는 네. 공실이 없는 곳도 방문을 하셔야 돼요. 그 공실이 없는 데를 방문할 때는 어 뭐 우리가 인제 쉽게 말하면 뭐 그 빌딩을 탄다라는 표현을 쓰겠죠. 이제 뭐 옥상에 올라가 그러니까 탑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면서 어떤 전단물을 전달해 주든지 그렇게 하는데요. 최소한의 그런 거는 안 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공실이 없는 관리수장한테 눈도장을 좀 찍고 오시면 예 나중에 예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어 있는 가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리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간단하게 뭐 "안녕하십니까? 예 부동산입니다. 예. 혹시 뭐 임대 계획 있으시면 연락 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요. 예. 자 그러기 때문에 네. 그 공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어떤 빌딩 모든 업체를 다 방문을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건을 접수하게 되면 뭐 리서치에 등록을 좀 하셔야 되겠죠. 예. 리서치에 등록을 하시고 또 괜찮은 물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 리서치 공지사항을 통해서 뭐 내가 오늘 뭐 판매가 나왔는데 굉장히 유지에 잘 안 나오는 그런 어떤 물건이 내가 의뢰를 받았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오래 기다려 주지 않을 것 같으니 혹시라도 우리 에이전트 중에서 이 임차인을 임차인과 같이 일하고 있으신 분이 있으면 "이 물건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으로 공지사항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리서치에 등록했던 거를 우리가 또 프린트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의뢰한 분한테 뭐 카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라도 예 "오늘 방문했던 누구누구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물건을 정리해서 보내 드립니다. 혹시나 상이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기 바랍니다." 해서 고 한 장짜리 우리 그 리서치에 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뭐 PDF 파일이나 이런 걸로 나오죠. 예 고거를 보내주시면 상대방은 자기를 많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자 신축 건물 통임대 업무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별도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이거는 인제 전속 제한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건물이 완공되어지지 않고 지금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짓고 있는 상태에 그 건물에 에 통임대를 전속을 받으려고 하는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뭐 공사 현장을 일일이 다 다닐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속해져 있는 자치단체가 우선이 되겠죠. 아무래도 가까웠기 때문에. 아니면 뭐 세움터를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착공계를 어 낸 시점이 한 6 개월 이전 즉 다시 말해서 오늘이 3월 18 일인가요? 자 그러면 2024년 9월 달 정도 이후에 착공계가 들어가 있는 것. 예 허가가 아닙니다. 착공계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짓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예. 만약에 인제 2025년 2월 달에 착공계가 들어갔으면 아직 뭐 터파기 정도밖에 안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뭐 빠르면 한 8 개월 늦으면 뭐 1-2 년도 가는 게 있겠죠. 예. 그래서 고런 것들을 감안해서 음 뭐 9월 달이 좀 빠르다 그러면 2024 년도 뭐 3월 달 1년 전서부터 착공계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업을 합니다. 예. 이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착공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의 그런 뭐 짓고 있는 건축물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 지번의 토지 대장을 열람을 하게 되면 소유주의 주소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소유주 주소에 여러분들께서 DM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DM을 발송할 때 내용이 중요하겠죠. 지금 제가 이 작업은 우리가 통임대 전속을 맡으려고 하는 사전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테넌트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즉, 다시 말해서, 뭐, 이거는 뭐, 10층, 11층, 뭐, 이렇게 굉장히 높은 고층의 것에는 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말하는 뭐 7, 8층 이내의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이 좀 되는 상황인데요. 모든 건물주, 건축주들은, 거의 이 테넌트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층 같은 경우는 뭐 약국, 그 다음에 뭐 커피, F&B가 되겠죠. 그 다음에 편의점, 그 다음에 약국이 있으니까 2층에는 내과, 뭐 진료과, 그 다음에 뭐 안과, 그 다음에 또 인근에 뭐 아파트가 많으면 학원. 자, 요렇게 구성하는 거를 최고의 그런 어떤 테넌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DM의 내용 중에서 우리 리맥스는 메디칼 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 리테일 팀도 운영이 되고 있고 오피스 팀도 있다. 즉 우리한테 임대 전속을 주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전문화된 팀들을 풀 가동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 이 테넌트를 맡을 그럴 능력이 있는 집단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현장 방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예. 현장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좀 이루고, 왜냐하면 착공기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는 다 우리가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가 보시면 돼요. 가 보시면 뭐 건설 거기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건축주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뭐 현장 소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뭐 말을 걸어봐도 좋습니다. 뭐 여기 건물 짓고 계시는 분 나오십니까? 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명함을 전달해 줄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DM을 발송하라는 것도요. 한 번 보내고 기다리시면 안 돼요. 한 번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번 정도, 똑같은데 한 2번 정도 주기적으로 보냈을 때 상대방이 반응을 합니다. 한 번 보내고 난 할 거 다 했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맥스 트레이닝 처음에 초기에 이 컴퓨터 세팅이 좀 안 돼서 약간 늦게 출발했는데요. 네. 아무튼 뭐 오늘 또 서울 쪽에는 예,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환절기죠. 건강 주의하시고요. 파밍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열심히 일을 어,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스 트레이닝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